네, 강프로입니다. 카카오 보겠습니다. 카카오. 자, 오늘 시장은요. 코스피는 0.5% 떨어졌고요. 코스닥도 0.57%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주도주들도 영향을 좀 받았어요.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한 5% 정도 하락 구간에서 끝났고요. 장 초반에 매물이 좀 나오면서 5%까지 하락폭을 키웠는데 뭐 그 정도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다른 종목군을 보더라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는 대부분 하락 구간에서 끝났습니다. 뭐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 2.8%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 하나오션은 8% 정도 하락 구간이 나오면서 주도주들이 며칠째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도주들이라고 조정을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도주들은 조정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동해야 됩니다. 어디로? 같은 주도주로. 주도주라고 해서 조정 없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신고가를 만들고 나면 그 신고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있고요. 매물 소화를 하는 그 기간이 길면 뭐 한 3주에서 한 달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6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고가에서 매물을 좀 맞았습니다. 이 매물을 맞는 과정에서 뭐 특검 수사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됐었죠.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어떤 수사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들 이런 부분들은 싹 다 무시하자. 왜?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주는 모멘텀이 아니다.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밸류에이션이 좋아지는 것. 반드시 기억하세요. 좋은 게 아니라 좋아지는 것. 이겁니다. 앞으로 좋아지는 것. 카카오가 올라간 이유는 지금 좋아서가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번 정부 들어서 AI를 계속 육성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꾸준하게 하락해 왔었던 이유가 21년도가 지나고 나서 유동성 축소의 의미가 컸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번 정부 들어서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으면 조금 돈을 많이 풀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앞으로 뭐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도 그냥 다 빼자고요.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주식 시장은 유동성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코스피 5천 보내겠대. 이게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주식시장은 이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시장에서 볼 수 있다. 지금 시장에 대한 움직임은 뭐예요?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뭐 횡보하면서 62평 정도는 만날 수 있겠지만 추세가 무너지는 상황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왜? 미증시가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한국 시장이 뭐 장기간 어려웠었죠. 여기 보면 계속해서 박스권에 갇혀 있었고 23년도에 2차 전지가 강하게 치고 달리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뭐 코스피가 뭐 크게 움직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동성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럴 때도 미국 시장은 어땠습니까? 계속 신고가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차례의 조정을 거쳐서 미국 시장은 다시 신고가를 갖고 이번에는 한국 시장도 그쵸? 미국 시장과 결이 같습니다. 최소한의 유동성 수혜를 입게 될 거예요. 그리고 5천을 가든 못 가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장은 갈 수 있는 상황을 그래도 만들어 놨다.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신고가 구간에 있다는 건 어떤 부분입니까? 종목단에서 주도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종목단에서 주도주가 있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도주 안에서 순환매가 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겁니다. 조선주,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넓게 보면 이 내용들은 전부 다 AI라고 볼 수 있겠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신고가를 만들어 낸 두산 테스나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움직임이 좋아요. 왜 그럴까요? 파운드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랑 파생됐다? 삼성전자랑. 삼성전자가 최근에 대규모 파운드리 수주를 2건이나 따냈죠. 그것도 빅테크에. 그러면 빅테크에 파운드리 수주를 얻어냈다는 건 앞으로 뭐 수율을 잘 뽑아낼 수 있다 이것보다 뭘 볼 수 있는 겁니까? 파운드리 쪽으로 개선세가 보인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맞춰서 삼성전자는 실적 개선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7만 원을 돌파해서 가격대를 버티고 있다. 시장이 조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내용을 카카오에 그대로 접목시켜서 보면 뭘까요? 카카오는 지금 추세 전환의 시작점이 지나갔다. 그리고 6월달 이후에 고가를 찍고 나서, 즉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조정 구간도 지나갔다. 그리고 다시 반등 구간까지 나왔다. 지금 뭐예요?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뭐 한미 정상회담이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모멘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보다 뭐가 가장 빨리 반영이 됐나요? 가격이다. 그렇죠? 반드시 이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 8월 25일 날에 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뭐 임시 국회에서 STO 법안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하지만, 사실상 이걸 보셔야 돼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한국에서 발행을 한다 그래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기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화 기반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장점인 탈중앙화가 가장 큰 목적인데,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사실상 테더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냥 단지 주가가 올라가는 약간의 모멘텀이 될 수는 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진행한다는 건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수면 위로 올라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뭡니까? 카카오를 포함해서 카카오페이까지 뭘 봐야 돼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모멘텀을 받고 있는데 주가가 신고가를 만들었네. 이것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서클 관련돼서 올라야 된다, 내려야 된다, 이런 것들 싹 다 빼버리고 그냥 카카오가 신고가 만들었다. 6월달 조정받았다. 이격 조정 7월달 8월달 반등까지 했다. 그쵸? 다시 반등 확인까지 거쳤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뭘 해야 돼요? 가격 보고 매매 구간을 잡으면 된다. 그리고 주도주는 전체적으로 순환매를 돌고 있다. 한화오션, 그쵸? 강했는데 조정을 받고 있죠. 그리고 뭐 조선주 안에서도 현대 마린 엔진, 그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하나오션이 최근에 좀 강했었습니다. 근데 1월과 2월 달에 강세를 보인 이후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째 횡보한 이후에 상승을 한 거예요. 반드시 조정 구간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두산에너빌리티 마찬가지예요. 4월 달 이후에 반등 구간이 강하게 나왔는데 애초에 1월과 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4월 달에 조정을 받았고 다시 뛰어올라서 신고가 돌파, 급등. 거의 한 3배 가까운 상승세가 나왔고 단기간 한 2달 정도 안에 이 정도 상승폭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쵸? 한 달 반 정도 횡보 구간을 보내고 있는 거다. 지금 나오고 있는 조정은 일반적인 조정이고 당연한 조정이다. 이런 내용들을 잘 이용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카카오는 뭐예요? 최소한 두산에너빌리티 기준에서 1월과 2월 달 수준, 하나오션 기준에서 1월 달 수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장기간 하락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그쵸, 한 달 정도의 매물 소화 과정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반등 구간까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무조건 타점을 잡아야 됩니다. 자, 제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 확인시켜 드릴게요. 제 계좌에서. 이게 진짜 필요한 내용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세요. 제가 언제부터 매매 구간을 잡았는지. 그쵸? 1월과 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드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 구간을 잡았죠. 그쵸? 그런 결과 어때요? 수익 구간 151%. 항상 24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때요? 신고가를 확인하고 나서 매매 구간을 잡잖아요. 떨어지면 팔고 올라가면 사는 겁니다. 주식을 싸게 살라고 하기 때문에 주가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싸질 때까지 기다리고 나면 주가가 언제 올라갈지 모르고 이제 올라가겠거니 또는 싸겠거니 해서 샀는데 시장이 떨어지면 또 빠지고 이렇게 해서 물리는 거예요. 장기간 물리는 경우가 이런 겁니다. 근데 딱 보면 얼마나 깔끔하게 매매하죠. 신고가 딱 보고 매매하고 시장에 의해서 하락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등 확인하고 매매하고 돌파하는 구간에 한 번 더 매매해서 쭉 올라가죠. 왜? 신고가 돌파 구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 어떤 이유,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 어때요? 150%. 언제? 7월 28일 날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기 보시면 188%, 7월 1일 날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 내용을 무조건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다른 것보다도 마찬가지예요.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매수, 매도. 언제? 8월 11일. 몇 프로? 33%. 그쵸? 연초 1월 달과 2월 달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매수, 매도. 언제? 2월 5일. 57% 이렇게 된다고요. 현대 마린 엔진 같은 조선주입니다. 현대 마린 엔진. 어때요? 매수, 매도. 13% 이렇게 된다고요. 이거 작년이에요. 24년도에. 이쪽 구간은 몇 프로? 36%. 뭐예요? 신고가. 카카오도 이 틈 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 두 자릿수
또는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세 자릿수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신고가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내가 충분한 경험이 쌓여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카카오는 지금 반등을 했잖아요.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아, 법안 통과 있는데, 그쵸? 여기서 살라고 했는데 법안 통과가 있고, 법안 통과까지 기다렸다 살라고 했는데 주가 그냥 올라버렸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살 걸,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게 아니라 확인되면 매수하는 겁니다. 저는 이미 매수 구간을 잡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면 오늘 장 마감하고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장 마감하고 매일매일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여기 주도주 관련돼서도 항상 코멘트를 해요. 왜 그럴까요? 매매하는 종목군들은 갑자기 장중에 튀어서가 아니라 그냥 주도 섹터 안에 있는 종목군들을 추려서 하는 겁니다.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걸 섹터별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내용 볼게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를 보였고,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약세를 보인 거니까 정강 후약, 장 초반에 강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갈수록 약한 모습을 보였다. 주도주 순환매 중 원전 조선 하락 마감이 됐고요. 카카오는 반등 시도 중.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죠. 원전 조선이 하락 마감이 됐다는 건 그동안 강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고가를 돌파하는데 약간의 매물 소화 과정이 더 필요할 수 있어요. 그 시간을 보낼 때 동안 뭐가 나오고 있어요? 카카오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드린 세 종목 모두 다 어떤 종목이에요? 모두 신고가 종목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조선은 어제부터 매도 구간을 잡고 있고요. 하나오션과 같은 종목군들 이따 다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원전은 보유 중에 있다. 카카오페이는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에서 CPI가 발표될 겁니다. 근데 CPI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금리는 하락 방향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금리가 하락 방향으로 떨어지기 전에 약간의 시장 충격이 필요합니다. 미국 시장 기준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7월 말 그리고 8월 뭐 한 1일경 이때 미국 시장도 거의 한 4% 내외에서 조정 구간을 마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부터는 그냥 매수 구간 잡으면 됩니다. 단지 올라오는 부분 확인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강한 종목군들 돌파할 때 매수를 했으면 떨어지는 부분 확인하고 매도하는 구간까지 이런 식으로. 그쵸? 여기 보시면 쭉 올려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8월 11일 월요일 날 내용인데,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떨어지는 거 보고 그냥 매도해라. 시장가로 35% 수익 실현 이렇게 되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확인하고 바로 높여서 추격해라. 이런 부분들을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절대 보지 마세요. 그리고 이 내용은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실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화면이죠. 두산에너빌리티나 아까 전에 보신 내용인데 어때요? 신고가에서만 공략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 이 내용은 실현된 수익입니다. 그쵸? 그리고 매수 어때요? 내일 확인하고 매매 구간 다시 잡으면 돼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뭐 제가 지금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종목군들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알테오젠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뭡니까? 이거 신고가 구간에 계속 매매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몇 프로? 30%대. 이런 상황들이 계속 터져요. 왜 그럴까요? 시장이 좋으니까. 근데 지금 시장을 이제 다 올랐다,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건 신고가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고가 종목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을 때는 매매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구분하는 게 뭐예요? 그걸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많이 올랐는데 가격대가 유지되는 거, 그리고 다시 돌파하는 구간 또는 반등을 확인하는 구간, 그게 알테오전과 같은 거 몇 프로? 33%. 그쵸? 그리고 오늘 매도한 현대 마린 엔진, 자 보시면 어때요? 매도 13% 수익. 높게 샀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높게 산 거 맞아요. 근데 이거 뭐예요? 조선주잖아요. 근데 현대 마린 엔진 말고 한화오션, 하나오션을 7월 17일 날 먼저 매수했다고요. 현대 마린 엔진 오늘 팔았고요. 하나오션 어제 팔았습니다. 그러면 하나오션으로 30% 40%씩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현대 마린 엔진을 더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니 뭐 안 올라가면 손절하지 뭐. 그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수익을 낼 수 없어요.
추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약간의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가 있지만 이건 내가 내고 있었던 수익에서 약간 그쵸? 빠지는 정도기 때문에 더 강하게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 종목까지도 뭐예요? 많이 떨어진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다. 그럼 카카오는 지금 어때요?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반등 확인까지 거쳤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것에 대한 완성, 매도까지 했었던 매매의 완성, 어느 정도 성과? 두 자릿수 수익 또는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이 계속 터진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씩 수익 구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 가격입니다. 그 가격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카카오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에 단기는 2주예요.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카카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참 어렵죠. 그쵸? 항상 그렇습니다. 올라갈만 하면 뭔가 위에서 악재가 터지고 야 이제 진짜 가나보다 했더니 조정이 좀 크게 들어오고 이게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6월 달에 그렇게 기세가 좋게 올라가더니 갑자기 머리에서 매물이 탁 터지더니 한 달 동안 조정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 조정의 끝자락에서 뭐 세금을 어쩌고저쩌고 한다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싹 다 무시하고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 하나오션 보세요. 쭉 올라가서 가격 버티잖아요. 근데 주식이 쭉 이렇게 가격 변화 없이 횡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등락 구간이 있다고요. 이 등락 구간을 우리가 앞으로 갈 거야 이것만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이 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체크를 해야 되고 이래야지만 30%대 또는 50%, 60%대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실시간 내용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돈 안 받아요.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카카오와 함께 8월달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